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어떤 기록물들이 등재 대상이고 그 의미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빨간 직인이 찍힌 우편 엽서. 4.3 당시 억울하게 형무소에 끌려갔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이 엽서를 비롯해 4.3 희생자 신청서와 수영인 명부 등 제주 4.3 발발 당시부터 최근까지 쌓인 공공기관 기록물, 그리고 군과 사법기관 재판 기록 등이 제주 4.3 기록물에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에 선정된 기록물은 모두 2만여 개.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담은 문서는 물론 유적과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됩니다.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과 화해, 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록이자 과거사 해결 사례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래로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이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화해 상생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4.3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연구소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생존 희생자들이 살아있을 때 등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3의 진실된 역사가 인류의 공감 역사로 자리매김해 4.3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3의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부정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세계인과 공감하고 세계인이 역사에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등재 신청서를 최종 보완해 다음 달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제출할 계획.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2025년 5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6년 동안 불법 투기한 업체들이 잇따라 촉발됐습니다. 전자정보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처리량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업체들은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무성한 수풀로 뒤덮인 농지. 중장비가 덤불을 걷어내자 폐콘크리트 조각들이 눈에 띕니다. 상수도강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입니다. 또 다른 공유지. 인적이 드문 농로길 공터에 상수도강과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은 중간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이나 폐기를 해야 하는데도 몰래 처리한 겁니다. 처리업체 오면은 또 우리가 포크링도 일해야 하고 컴퓨터를 잘 못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리 안 하면 조금 혜택은 있죠.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 이들이 2017년부터 6년 동안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폐기물은 확인된 양만 1,500톤이 넘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광급공사 수의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하지만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맡긴 주민센터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해당 읍면 주민센터는 한 해 공사가 수백 건인데다 시스템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입력을 강제하지 않고 증명서 한 장으로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읍내 폐기물 발주처에서는 실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에서 올바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탈북한 이후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선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주로 이념으로 가로막힌 안타까운 남북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 올해는 4.3 7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빼꼼히 내민 두 눈동자. 화가 자신이 두만강을 넘어 처음 다른 세계를 마주했을 때 느낀 두려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검은 철조망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빨갛고 파란 새들. 이념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1998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작가 선무. 선이 없다는 뜻의 이름에는 남북을 가로막는 정치적, 이념적 경계선을 지우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원치 않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우리는 그런 서로 잘 놀 수 있는 사이라는 거에 대한. 평화를 말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남과 북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합니다. 장갑차를 막는 소년을 통해선 이념과 종교로 갈라져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올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선무의 전시.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바라는 선무의 마음은 제주 4.3 당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75년 전 제주도민들이 열망했던 어떤 하나된 나라, 하나된 국가를 열망했던 것들을 이 선무 작가는 현재 계속 그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어서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는 제주 4.3. 이념의 벽을 넘어 함께 하자는 선무의 그림이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올해 4.3 75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올해보다 1,000억 원 늘어난 2,400억 원 규모의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계획대로하면 제주도의 채무 비율은 올해 12.99%에서 내년 14.29%로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 지방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부상비로 724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410억 원 등 60건의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내년 교부세가 3,300억 원 감소함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으로 2,300억 원을 확보하고 각종 보조금을 40% 삭감할 계획입니다. 학교 증개축 등 시설사업 추진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금악초등학교 별관 증개축과 도순초등학교, 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건에 대해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며 상정 보류했습니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 좌석이 200만 석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 좌석은 2,300만 석으로 지난해보다 199만 9천여 석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091만 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해보다 1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한편 항공사별 운송 분담률은 대한항공이 17.8%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순이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검증이나 해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 주 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애월읍과 서홍동 등 7개 읍면동을 감사한 결과 일부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관광 숙박업이나 편의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데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실제 농사에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제주 해안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말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 구자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도내 6군데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 9,6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3,000여 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페트병과 병뚜껑이 1,100여 개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 여상 3학년 오예진 학생이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오예진은 개인전 결선에서 244.1점을 기록해 단체전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